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콕 아송역 근처에 있는 호텔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호텔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방콕 아송역은 방콕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또 복잡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주변에 호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은 이 지역의 소개가 꽤 많았었어요. 아송역은 BTS, 그러니까 지상철 라인 중에 한 역이에요. 이곳에 숙소를 정하고 전철을 타고 여기저기 여행하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길이 스카이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3, 4층 높이의 이 길하고 바로 연결된 호텔들이 몇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터미널 20이라고 연결된 그랜드 센터포인트 터미널 21 호텔이 있고, 쉐라톤 그랑데 스쿰빗 방콕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솔라리아 리스테츠 방콕 호텔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송역 바로 앞에 있어요. 아송역까지 걸어서 30초? 아니 30초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정말 최고입니다.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맛집 수다 식당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런데 이 수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네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솔라리아 호텔은 4성급 호텔이고 구글 평점은 4.7점, 그리고 아고다 평점은 무려 9.2점이에요. 저는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평점 9점이 넘는 호텔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평점이 가장 높은 호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도보로 갈 수 있는 곳 중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수다가 이 호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펍이나 식당, 마사지 샵들이 많이 있고,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은 유흥거리인 소이 카우보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이 카우보이는 제 취향이 아니라 그냥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고 이색적인 모습이 당연히 재밌죠. 우리나라엔 이런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들이대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솔라리아 호텔 주변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환한 얼굴로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일본 브랜드의 호텔인데 그래서인지 프론트 데스크에는 일본인 직원들이 꽤 있었고 굉장히 친절했었어요. 아마 이런 친절함 때문에 평점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시설이나 디자인은 그냥 평범했었거든요. 4성급 호텔이라 3층에 있는 호텔 로비는 아담해요. 럭셔리함이나 화려함은 없고 그냥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 호텔 출입구는 3층에 아송역하고 연결된 곳이 있고 1층에도 있어요. 1층으로 바로 내려가서 인도를 걸어가거나 택시를 탈 때에는 1층 출입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이용할 때 호텔 로비에서 예약을 했고 1층에서 타고 갔었는데요. 역시나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했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조식을 합니다. 촬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식사는 깔끔하고 괜찮았었어요. 물론 단품으로 조식 외 시간에도 주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시미 세트는 거의 13만원 정도 하니까 거의 한국의 평범한 일식집에서 먹는 것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런치 코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원 정도 하니까 여기서 안 먹고 밖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 근처에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외 모든 층은 객실이고 24층에 수영장, 바, 그리고 짐이 있어요. 수영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전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은 12시인데 프런트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시간 더 추가해서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대부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행 마지막 날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고 주변을 여행하다가 저녁에 공항에 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싶다면 호텔 휘티스 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친절하죠. 저는 저녁에 술 한잔 더 하려고 24층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 바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셨었는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제 객실을 소개해 볼게요. 그런데 4성급의 작은 객실이라 별로 소개할 게 없어요. 아무튼 처음 객실을 받고 들어갔는데 희한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별로 좋은 냄새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바꿔줬습니다. 객실을 바꾸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보통 이런 요청을 하면 답이 굉장히 늦게 오는 편인데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용한 객실은 스탠다드 더블룸이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룸 타입이 있어요.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스탠다드 헐리우드. 그런데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객실은 크기나 디자인이나 모두 거기서 거기에요. 24제곱미터니까 7.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좀 작죠. 물론 이 이상 되는 더 큰 룸도 있긴 있어요. 솔라리아 더블룸 같은 룸인데 크기가 45제곱미터예요. 그래봐야 13평이 조금 넘는 거예요. 물론 가격도 조금 더 높죠. 20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근처에 5성급 호텔로 가는 게 맞겠죠. 4성급 호텔에 20만원 이상을 쓰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콕 여행을 하면서 혼자 아니면 2명 정도가 한 방을 쓴다면 스탠다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넓은 룸이 좋다면, 그런데 10만원대 초중반 이상의 돈을 쓰기가 싫다면
제가 전에 소개했었던 마두지 호텔 같은 데가 더 좋을 거예요. 참고로 제 영상 중에 마두지 호텔 영상을 안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하자면은, 마두지 호텔은 아송역하고 굉장히 가깝고 가격도 비슷한 가격대에 10만원대 초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방을 올려놓을 선반이 보이고 반대편에 욕실이 있어요. 객실이 작아서 옷장은 없고 가방을 올려놓는 선반 위에 옷걸이를 걸어둘 자리가 있습니다. 작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나름 괜찮았었어요. 이런 디자인도요. 서랍을 여면은 잠옷이 있는 게 참 특이했었어요. 옆에 있는 서랍을 여면은 또 금고가 나오고요. 공간 활용을 참 잘했죠. 욕실은 고급 자재가 쓰인 건 아니지만 깔끔했어요. 욕조는 없고 샤워부스하고 세면대하고 자변기가 같이 있는 구조입니다. 호텔 청소 상태도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깔끔했어요. 이름을 밝히기 좀 그렇지만 몇몇 호텔들의 세면대를 보게 되면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곳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욕실에 있는 거울을 밀어서 열면은 침대가 보입니다. 보통 작은 호텔들이 이런 방식을 쓰는데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침대는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가 있고 침대 주변에 특별히 인상적인 디자인이나 소품 같은 것들은 없었어요. 그냥 깔끔합니다. 무료 물은 2병이 있고 그 아래 차를 마실 수 있는 잔이 있고 또 그 아래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보통 저런 자리에 데스크를 놓는 게 보통인데 좁아서 그런지 그냥 비워뒀더라고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제가 첫 번째로 받은 객실의 전망은 터미널 21이 보이는 시티뷰였는데 나름 이 전망도 괜찮았었어요. 소이 카우보이가 이렇게 가깝게 있었네요. 밤에 호텔부터 걸어갔을 때는 더워서 그랬는지 꽤 걸었던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깝네요. 두 번째로 받은 객실은 전망이 조금 달랐는데요. 공원이 있는 전망이었었어요. 이쪽 전망도 위에서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이 공원이 벤짜키티 파크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음에 방콕을 여행한다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가볼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렇게 멀리서라도 보게 됐네요. 방이 작아서 특별히 소개할 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호텔에 머물면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나 펍들을 몇 곳 다녀봤는데요. 그 중에 켄신이라는 이자카야를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 근처에서 머물게 되면은 여행 중에 한 번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특별할 건 없지만 그냥 익숙해서 가보는 것 같아요. 방콕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갔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일식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켄신의 구글 평점은 4.3점으로 꽤 준수한 편이에요.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구글 평점에 4점 이하라면 웬만하면 거르죠.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이자카야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가격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메뉴는 5,000원, 6,000원 그래요. 사시미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그래도 현지 물가를 생각한다면 꽤 비싼 편이죠. 음식은 참 신선하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친절한 편이고 노골적으로 팁을 달라고 애교를 떠는 직원도 있었는데 애교가 그 직원한테는 잘 어울리지는 않아서 저도 참 많이 어색했었지만 그래도 저를 친절하게 잘 챙겨줘서 약간의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콕 여행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주 들르는 수다 식당에 찾아갔어요. 여기는 방콕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수다는 솔라리오 호텔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보통 해외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들을 별로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만족스러웠던 적보다 실망스러운 적이 더 많았었거든요. 아마도 기대치의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맛하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다 식당은 호텔하고 너무 가까워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녁 9시에 찾아갔는데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밖에서 한 1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가 앉자마자 다음에 온 사람들 2명을 저희 자리에 같이 앉히더라고요. 합석이었었어요. 우리 테이블에 합석을 한 남자 2분은 한국인 여행자들이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불편했는지 음식이 나오자마자 후다닥 먹고 금방 자리를 뜨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문화는 저한테는 좀 불편했었어요. 이것저것 주문해서 맥주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물론 제가 더위를 잘 못 참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냥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식당이 더 좋아요. 사실 여긴 싸지도 않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서 그런지 바닥에는 전에 이 테이블을 사용했던 사람이 흘린 휴지 조각이 조금 있었고 솔직히 음식 맛은 그냥 그랬어요. 맛이 없는 거는 아닌데 솔직히 맛집이라고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이거는 제 주관입니다. 그리고 또 웨이팅을 할 만큼의 식당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격은 다른 길거리의 로컬 식당들에 비해서 꽤 비싸고 너무나도 많은 손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지 친절하지도 않고 시설들은 불편해요. 그렇다고 또 이 식당이 엉망이라는 건 아닙니다. 마케팅을 잘한 건지 그 소문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대에 비해서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식당의 평점을 봤더니 3.8점. 맛집이라고 소문났지만 4점도 못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구글 평점 4점 이하면은 웬만하면 거르거든요. 아무튼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글에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맛집은 웬만하면 안 믿어요.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리뷰의 평도 안 믿어요. 그냥 구글 평점 보고 찾아가는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솔라리아 니스테츠 호텔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 몇 곳을 소개해봤는데요. 아주 솔직한 제 평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호텔의 가장 스탠다드한 객실의 가격대는 10만원대 초중반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4성급 호텔입니다. 하지만 시설이나 규모 때문에 4성급 호텔인 거지 직원들의 서비스나 시스템은 너무 좋았어요. 친절하고 빠르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그랜드 센터 포인트 터미널 21 호텔은 5성급 호텔에 거의 비슷한 가격대예요. 아마 아주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센터 포인트 터미널 호텔은 5성급이죠. 로비부터 웅장하고 호텔의 부대 시설도 다양합니다. 만약 둘 중에 어디서 머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사실 고민할 것도 없이 센터 포인트 터미널 21 호텔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여행 숙소가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멋진 호텔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